살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들이 가슴 한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젊은 날 세상을 마주하며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느라 미뤄두었던 꿈들, 남몰래 삼킨 눈물과 혼잣말들.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명의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어린 시절 배움의 기회를 잃었던 할머니들이 인생의 말미에서 다시 펜을 들고 물감을 들어 자신만의 언어로 지나온 세월을 그려냈습니다. 힘겹고 고단했지만 따뜻하고 웃음도 함께 있었던 삶의 조각들이 조용히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부모님의 칭찬 한마디에 한없이 기뻐했던 시절. 사랑도 모른 채 부모가 정해준 결혼을 따라야 했던 시절. 17의 남편 집안으로 들어가 서툰 살림을 시작했던 당신. 이 모든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누이 혹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아팠던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때로는 해학적으로 그날들을 회상합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날에도, 자식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들던 날에도 삶을 버티게 해준 건 작은 기쁨과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 시절을 어떻게든 견뎌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야기 모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울림이 되어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나는 뭘 했나 자책하거나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들의 담백한 글 한 줄, 투박한 그림 하나에서 뜻밖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나이, 노년의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꺼내고 써보지 못한 문장을 이제야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비록 주름이 깊어지고 손끝이 굳어졌더라도 마음만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따뜻합니다. 이제 할머니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책 우리가 그를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를 통해 20명의 할머니가 들려주는 진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의 인연도 계속되길 바라며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춘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안한심입니다. 내 이름은 안한심입니다. 처음엔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안심. 얼마나 바라고 또 갈망했을까요? 안심할 수 있는 하루를,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밤을. 안한심 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칭찬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단한 노동 속에서도 잘했어라는 한마디는 삶의 등불처럼 환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살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정해준 결혼, 마음 한켠이 허전했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시댁살이의 고단함, 올케 언니의 강한 성격, 화난 시아버지의 눈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낸 젊은 날의 안한심 씨는 그저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밀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친정 오빠는 늘 힘이 되어주었고 아픔과 시련을 품은 채 살아온 날들 속에서 가장 큰 위로는 또 다른 가족,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조차 마음의 상처를 남겼던 순간이 있었기에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런 아픔을 꾹 눌러 담고 살았던 그녀는 결국 목사가 된 큰아들을 보며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무엇보다 안한심 할머니에게 공부는 인생 후반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라 서러운 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살아온 인생이 고달팠지만 지금은 안심이에요. 할머니의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지금껏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나도 잘 살아왔어.
두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송경애입니다. 내 이름은 송경애입니다.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간 할머니의 손에는 세월의 굵은 주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인생을 견뎠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험난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아버지의 외면,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룰 수밖에 없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엄마 참 불쌍했어요.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 가셨거든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지만 그 선택이 늘 행복을 보장하진 않았습니다. 시댁살이의 눈치, 시어머니의 치매 간병, 중학교 납부금조차 버거운 살림살이. 그러면서도 할머니는 덴푸라 장사를 하고 싶다는 작은 꿈을 가슴 한켠에 품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는 사소해 보일 그 꿈이 할머니에게는 인생의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힘들었지만 내 아이들 얼굴 보면서 버텼어요. 자식이란 게 그래요. 힘의 원천이자 걱정거리죠. 그 시절 한 푼이 아쉬운 살림이었지만 아이들 손에 든 도시락 하나에도 엄마의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땐 힘들었지만 다시 돌아가도 또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때로는 너무 고단하고 때로는 너무 외로웠지만 그 속엔 사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으며 결국엔 따뜻함이 남았다는 걸요. 손경애 할머니는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림 속에 담긴 삶은 고단했지만 그 위에 얹힌 색은 은은하고 부드럽습니다. 삶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에 선 지금 이 순간, 우리 이름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어 조용히 위로받을 수 있기를. 세 번째 이야기, 90을 바라보는 나이의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올해 87살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감탄과 경외의 웃음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의 연필을 잡고 자음과 모음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며 그림으로 삶을 기록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를 몰랐기에 누군가 써준 편지를 읽을 수 없었고 버스 노선도 병원 간판도 그저 낯선 기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길에 들어선 할머니들의 눈은 어린 학생들보다 훨씬 더 빛났습니다. 지금 배우는 글자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름 석자를 내 손으로 쓰게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할머니들은 그동안 엄마, 며느리,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 아래 자신의 꿈은 접어두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꿈은 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뭉클하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이장이 되는 건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제라도 세상 속에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쯤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 용기 있는 고백에 우리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집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품은 꿈이 있습니다. 다만 그 꿈을 꺼내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금도 배울 수 있고 지금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림을 배우고 글을 익히며 할머니들은 세상을 다시 만납니다. 때론 흐릿한 기억을 붙잡고 때론 눈물로 얼룩진 순간들을 꺼내어 하얀 종이 위에 색연필로 그려냅니다. 그 그림은 예술작품이라기보다 삶 그 자체입니다. 이야기 속 한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제라도 학교 가는 기분을 알게 되어 행복해요. 나는 오늘도 숙제해야 할 게 있어서 참 좋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토록 진실하게 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알게 됩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것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아직 남아있다면,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신도 초등학생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엄마의 얼굴, 잠들기 전 한숨 섞인 기침 소리, 손끝에 남아있던 굳은 살. 할머니들은 오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평생 말하지 못한 마음을 꺼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또 미안합니다. 이 말은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스며든 오래된 속죄이자 회한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 가족끼리도 마음을 나눌 겨를이 없었던 시절. 자식은 부모에게 철없이 굴었고 부모는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그 시절의 딸이 이젠 할머니가 되어 말합니다. 엄마도 여자로서의 삶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엄마를 그냥 엄마로만 봤어요. 하순자 할머니는 자신을 고생시킨 엄마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섭고 야속하기만 했던 엄마. 하지만 살아보니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미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엄마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는 지금 그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습니다. 불쌍한 송아지를 몰래 살려주려다 들켜서 혼났던 기억, 겨울날 화롯불을 쬐다가 발이 되었던 아픈 순간, 그리고 소식 없이 멀어진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 모든 사소하고 아릿한 기억들이 한 장의 그림으로 남습니다. 그림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늦었지만 용기를 낸 사랑의 눈물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 못했던 감정이 색연필과 글씨로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안함은 이야기하고 쓰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치유됩니다. 용서받고 싶은 마음,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진심은 늦게라도 반드시 전해집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머니의 나이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할머니는 말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누구보다 위대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꿋꿋이 살아낸 당신은 참 고맙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5번째 이야기, 엄지발가락이 멋있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왜 했냐고요? 엄지발가락이 멋있어서요. 이 한마디에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사연이 살짝은 엉뚱하고 너무나 솔직해서 더 따뜻합니다. 지금처럼 사랑이니 가치관이니 따질 여유도 없던 시절, 결혼은 부모님 뜻대로 또는 사소한 계기로 결정되곤 했습니다. 장선자 할머니는 신랑의 구멍난 양말 사이로 튀어나온 엄지발가락을 보고 참 멋지다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만큼 소박했던 꿈, 단순했던 기준. 하지만 그 안엔 따뜻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신랑 얼굴도 모르고 밤 한 대를 들고 시댁으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끝난 결혼식, 허수아비 신랑과 치러야 했던 초라한 예식. 지금 생각하면 억울할 법도 한데 할머니들은 그 시절을 웃으며 회상합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인생의 품격 아닐까요? 기억 속에는 까다로운 신우도 있었고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도 있었습니다. 눈물 흘린 밤도 수없이 많았지만 또 어떤 할머니는 남편을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라며 짧은 말로 그 긴 세월을 정리합니다. 그 말에선 미움보다도 이해와 포용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어린 신부였던 시절, 동서지간, 시댁 식구와 부대끼며 배워간 인생. 정작 본인 일보다 남편과 아이, 시댁 걱정에 바빴던 세댁 시절은 많은 중장년과 노년층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옆집 각시, 이웃집 엄마, 그 시절에는 누구나 다 연결되어 있던 공동체의 정이 있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살아낸 나날들. 할머니들의 그림과 글에는 그리운 냄새가 납니다. 숯불 냄새에 김장하는 날의 젓갈 냄새, 그리고 정이 묻어나는 웃음소리까지. 그림 일기를 통해 할머니들은 오래된 상처도 여전히 그리운 사람도 다시 꺼내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긴 줄 알았던 이야기 속에서 슬픔이 스며나오고 가볍게 흘려보낸 결혼 속에서 자기만의 강인한 삶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며 할머니들은 말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버티며 살았어. 힘들었지만 꽤 괜찮은 삶이었지. 이 말이야말로 중년 이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이 됩니다. 결혼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낸 삶.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6번째 이야기, 남편과 자식들 때문에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때문에 편한 날이 없었다. 짧지만 깊은 이 한마디는 많은 어머니들의 인생을 대변합니다.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날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김영분 할머니는 남편의 고약한 버릇을 스스로 고쳐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참기만 하던 시절을 지나 할머니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서히 남편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사람은 고치려고 한 적 없어요. 내가 변하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살아온 세월의 슬기와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라양임 할머니는 뒤끝 없는 영감 이야기를 합니다. 툭하면 화를 냈지만 금세 잊고 웃는 남편. 그 모습에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때론 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감정이 교차하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 이젠 그립고 정든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빈 방은 더 크고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배연자 할머니는 아들을 불 속에서 잃었습니다. 그 아픈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낸 할머니는 삶의 무게를 껴안은 채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딸 6을 키운 정호덕 할머니, 개구쟁이 아들 5을 키운 라양임 할머니. 웃음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하나하나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가슴 졸이며 품었던 마음이 이제는 회상 속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황지심 할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아이 마음을 다 보듬지 못한 게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 어쩌면 모든 부모가 가슴에 품고 사는 감정이 아닐까요? 이명의 할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난 큰아들을 위해 영혼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날의 하얀 상복, 눈물과 절절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평생 남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미로서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할머니들의 인생에는 편한 날보다 견딘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울음을 꾹 참고 밥상을 차리고 속상한 날에도 자식들 걱정 먼저 하던 그런 인생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삶을 지나온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힘들어도 버텨낸 이유는 결국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보다 더 깊은 책임과 헌신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한 날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 참 잘 살아왔다. 이 한마디가 오늘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7번째 이야기, 학교 가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할머니들이 말합니다. 학교 가는 날이 제일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에 삶의 아쉬움과 설렘 그리고 늦게 피어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릴 적 학교 문턱도 넘지 못했던 시절, 누구는 동생 돌보느라, 누구는 집안 형편 때문에, 또 누구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필을 쥐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학교 가방을 메고 책상 앞에 앉은 할머니들은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명남 할머니는 배움에 대한 간절함을 글에 담았습니다.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하늘 글씨 하나하나에 풀어냅니다. 그 마음은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나도 배울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한점자 할머니는 답답했던 마음을 글로 풀어내며 삶의 문을 조금씩 열어갑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을 때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선 오래 잊고 있던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황지심 할머니는 글을 배우며 우울증을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가슴 속에 갇혀있던 감정들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며 마음이 점점 환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치유 아닐까요? 정호덕 할머니는 지금은 살맛나는 세상이라 했습니다. 글씨 몇 자 배우며 세상이 다시 예뻐 보이고 비로소 나도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배움에는 늦음이 없고 오늘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배움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해하고 내 이야기를 내 손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글자 하나는 곧 자존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양순예 할머니는 고마운 선생님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배워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는 게 내가 다 신기해요. 이제는 내가 내 얘기를 써요. 그 말에 담긴 자긍심과 감동은 듣는 이의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중장년,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어떤 숫자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면 새로운 배움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늘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는 책이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 책을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머니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다시 써봐도 괜찮아. 그 용기와 따뜻함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20명의 순천 할머니들이 들려준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마다 가난의 무게가 있었고 울음과 서름, 때로는 억울함과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아냈다는 생의 끈질긴 힘과 웃음으로 버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그림 일기가 아닙니다. 삶을 오롯이 견뎌낸 사람들의 증언이며 세월 속에 묻힐 뻔한 이름들의 되살아남입니다. 할머니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그림이 친구고 글이 나의 목소리예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림을 처음 그려본 손으로, 처음 쓴 글씨로 자신의 삶을 꺼내놓는 용기.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림 한 장, 글 몇 줄이 할머니들에게는 치유였고 회복이었고 다시 태어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할머니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리 쉽지 않았고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상처와 후회로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도 다시 배우고 다시 웃고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로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신이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있다면 할머니들의 그림 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를 몰라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손으로 꺼내어 써내려간 그 용기. 7순, 8순을 넘기고도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웃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지금도 괜찮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좋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일기처럼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빗둘빗둘한 글씨 속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온기 한 조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단했던 시간을 지나 다시 웃고 싶은 당신에게 순천의 할머니들이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우리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중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쉬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청춘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였습니다.